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에게 집권 첫 해는 임기 전체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한 개국공신 30명의 평가에서 13명이 인사 분야의 잘못을 꼽았고 소통 부족을 지적한 이도 10명에 달했으며 8명이 잘못한 분야로 경제를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장에서 오늘은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 진상규명 특검 도입 촉구 청와대 노숙단식 농성 돌입과 관련해서 민주당 남인순 이하경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정부의 불법 대선 개입 특검을 촉구하는 청와대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공무원법 어디에도 국가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국가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은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의 축소 은폐,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된 지도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정부기관이 국가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정부와 대통령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2,002만 건의 트위터글, 납득하기 힘든 김용판 무죄 판결 등 진실 규명은커녕 상식의 눈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일 뿐입니다.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리부 원칙에 입각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입을 다물고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에 의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범정부적인 대선 개입에 대한 연계성 및 배후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자 한겨레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른바 대선 공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실렸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20일 김희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대신 공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네, 어떤 인물들을 조사한 것인가요? 2012년 대선 때 이 박근혜 후보 쪽,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입니다. 네. 그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 30명을 심층 면접을 한 건데요. 이 중에 이제 구성을 보면은 새누리당 의원이 12명이 있고요. 현직 청와대 비서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료 또 그리고 대선 핵심 자문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인사들도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일면 제목을 보니까 대선 공신 30명 가운데 15명이 국정주도 집단은 관료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 대선 캠프 때 열심히 일해서 이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정치권이 아니라 이 관료들, 공무원 집단이 이번 정부의 파워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관료 공무원 집단을 파워 집단으로 지목한 응답자가 전체 50%였습니다. 15명이었던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 영향력 있는 인물도 물어봤는데 영향력들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료라고 응답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대통령이 관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정책 입안부터 추진까지 관료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0명 가운데 21명이 3명 가운데 1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흔히 지금 이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 이른바 부통령이라고도 하고 왕실장이라는 이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만 김기춘 실장은 실제로는 3명만이 지목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제외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김기춘 실장을 제외한 건 극히 적었다는 거죠. 네.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된 분야는 어떤 부분일까요? 잘된 부분으로는 대다수가 또 이번에도 21명인데요. 통일 외교 안보를 가장 잘했다고 꼽았습니다. 네. 어제는 조선일보 조사에도 너무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데
어쨌든 그 다음 순서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정착시키면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대선 공신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정상의 정상화 가운데서 현재 이 진행 중이죠. 이 공공부문 개혁 작업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방공 식별구역 정비 이런 사안들이 정상화의 성과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 이제 뒤를 이은 건 이제 경제 정책을 잘했다고 보는 이 대선 공신도 3명이 있었고 네.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성이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원칙과 신뢰 이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답변들을 잘 보면은 원칙과 신뢰라는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 개성공단 정상화나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이 실제 성과도 있었다. 국민들도 좀 든든해하고 믿음도 생긴 것 같다. 이게 청와대 한 참모의 얘기인데요. 이런 취지의 이유를 이런 취지의 답변을 이유로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한 의원인데 평가도 있었고요.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잘했다. 일본 문제가 남아있지만 대응에는 무리가 없었고 취임 뒤에 이 4강 외교에 안정적인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서 봤던 이 청와대 참모 같은 경우에 내부에서 보면은 이 국익 차원에서 치밀한 준비를 해서 이 외국에 떠나는 걸 많이 봤는데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산도 많고 외교에 대한 탁월한 감각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한 참모 얘기인데요. 짧은 기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오래 방치된 게 많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나 인식을 바로잡고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서 치유한 그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봤는데 반대로 아쉬운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쉬운 점도 저희가 물어봤죠. 가장 미흡했거나 잘못된 분야는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사 문제가 13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통합이라고 답변한 게 8명인데, 이거 통합해서 통칭해서 한 13명이 인사라고 답변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소통 부족이다 이렇게 답변한 이들도 10명이 있었고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한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답변도 8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인사 분야가 잘못됐다고 답한 사람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국민통합에 미흡했고 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지도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 청와대 참모 얘기인데요. 인사를 지역 출신 등을 고려해서 더 다양하고 과감하게 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답변도 있었고 새누리당의 한 자문그룹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무능해서 그 밑에서 일하는 관료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 좀 원색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저희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다 대부분 현역인 인사들이라서 저희가 익명으로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 자신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인사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2년 8월에 경선 때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SBS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다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른바 고소형 인사,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맥들이 주요 요직을 장악하는 그런 인사였죠. 또 회전문 인사, 같은 인사들만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식의 인사가 있었고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인사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이런 인사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행히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랬다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란 다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실제 지금 대선 때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까지도 인사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근데 본인이 이제 인사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원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뭐 본인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가 잘못됐다고 했지만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주변 개국 공신들이 말이죠. 그렇죠. 주위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뭐 많이들 얘기하십니다만 이 수첩 인사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데려다 썼다가 이게 뭐 좀 잘못돼가지고 얼마 못 가서 조용히 교체되는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자주 반복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 깜깜이 인사, 밀봉 인사, 수첩 인사, 뭐 별명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네. 본인은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뭐 어떤 탕평책적인 입장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사실은 실제로는 좁은 수첩장만 뒤적인 결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수첩에 없었지만 임명을 했던 사람들, 뭐 최동욱 검찰총장이 대표적인 예로 지금 꼽히고 있고 양건 감사원장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뭐 기어이 찍어내는 인사 스타일로 뭐 제거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박근혜 대통령 인사에는 조금 더 맥락을 크게 봐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유신 통치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인의 수첩을 본인이 알고 있는 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버지가 집권했을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거짓말처럼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겠죠. 그런 인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봐서 뭐 유신 통치의 그늘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좀 그런 뭐랄까요 매서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개국 공신들의 평가에서 아쉬운 점이 인사였다면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소통 부분에 대해서 또 10명이 꼽았다고 했었죠. 그 중에 6명은 특히 대야 관계, 야당을 대할 때의 관계, 그리고 또 설득의 부족 같은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더 소통하고 포용해 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 시절을 리더십에 비해서 좀 경직된 게 아닌가 싶다. 이게 청와대 참모의 얘기였고요. 또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등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 같다. 정치력이 모자랐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 대야 관계와 별도로 국민들한테 좀 더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아쉬웠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네. 시간이나 예산 또는 관행 때문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독선적으로 보였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동의, 합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호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약했던 것 같다. 참 청와대 참모 얘기인데 참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동안 좀 태도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듣는 대목이죠. 네. 또 뭐 솔직하지 못했다 이런 혹평도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한 의원 같은 경우에 약속은 못 지킬 수 있지만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하니 감동을 주기가 어렵다. 감동을 주지 못하면 통합이 안 된다. 스스로 여왕이 아닌 평민의 밑바닥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인사나 소통 스타일이 바뀔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선 공신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통 스타일을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실제 새누리당 당뇨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국면 전환용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고요. 청와대 한 참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행사, 이게 소통을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행사를 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 그래서 참모들도 그런 걸 제안하는 게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집권 2년 차에 드는 박근혜 정부 과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겠죠?
예, 응답자 30명 가운데 복수 응답도 있었는데 21명이 민생이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이 현 정부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2년차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지는 않았을 텐데 통일 외교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도 그런 답변이 나왔네요. 네. 또 이제 탕평 인사,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 과제를 꼽은 사람들도 8명으로 뒤를 이었고요. 이 밖에 복지 분야에 힘을 더 쏟아야 된다는 답변도 4명이 있었고, 남북 관계와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 답변도 4명,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희연 기자였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서 접점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